안녕하십니까, 몬톨란TV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틀 됐죠. 오늘이 이틀입니다. 어제가 첫날이고. 근데 벌써부터 싹수가 좀 노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사법 리스크인데 이걸 어떻게 좀 뒤집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법치 파괴하는 이런 행태들을 갖고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봤자 국민 여론만 더 확실하게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법원 2부에서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재명의 공범이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에 대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바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보낸 300만 불을 보낸 것이죠. 이적행위인데 거기에 그 역할을 했던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징금, 벌금 해가지고 약 6억 원 정도를 이렇게 같이 물리는 이런 거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틀 뒤에 오늘 이제 열린 대법원 2심이고 이재명의 공범인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주범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죠. 이재명이 북한 가기 위해서 결국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멋대로 합니까? 보고도 안 하고 어떤 얘기도 안 듣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의 핵심 측근인 부지사였던 이화영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니고 2부의 박영재 대법관이 이제 주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번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할 때도 주심 대법관을 맡았죠. 물론 이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지만 어쨌든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재명이가 이제 대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이거 집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대로 해서 이재명의 공범인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그것도 7년 8개월을 때렸습니다. 아주 무거운 그 형을 때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로 해서 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총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까지 1, 2심에서 대법원까지 확정됐고 이재명이 그동안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제 1심이 진행 중에 있죠. 이재명이가 나는 모른다 이런 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결정한 게 나왔는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디딤이니까 이게 뭐지? 나는 모른다. 이런 거 정말 귀신 씨나무 깎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럼 귀신이 가서 결재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재명이 직접 그 결재한 이런 것들, 북한으로 보낸 문서들 등등. 그 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가 지속적으로 법정에 나와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여기도 이제 지금 피고인인데 피해자인데 이재명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될까 해서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회사는 회사대로 타격받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도와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더욱 분노한 것이죠. 김성태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비난하는 이재명의 이런 행태를 보고 분노해가지고 이 사업가들이 딱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자, 이재명에 대해서 자, 진실을 증언하는, 그래서 이재명이 다 내 통화도 하고 다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인. 하여튼 결정적으로 바로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유죄가 나온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이재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 300만, 500만 불도 마찬가지죠. 경기도가 북한에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재명이 모릅니까? 그 다음에 300만 불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재명 방북비인데 어떻게 이재명 모르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는 나는 모른다,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백일화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황당한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했는가? 이게 좀 적나라하게 그 배경이 드러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황당한 그 사법 방탄법을 수임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 목소리가 지금 이재명이 취임 첫날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더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범이자 공범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빤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법원 조직법을 밀어붙이고 이런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왜 그러는 것인가? 국민들이 그 배경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김용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용도 여기도 1,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1, 2심이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1, 2심이. 이것도 뭡니까? 대장동. 이건 대장동 관련된 겁니다. 대장동 업자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약 7억 원 정도를 뿌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이제 유죄가 돼버리면 확정되면 요것도 곧바로 이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 지금 이화영 요것도 대북 송금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백현동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그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미 그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김인섭이는. 그래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방탄 입법을 만들려고 하고 대법원장을 뭐 청문을 하니 이러는 것이구나 라고 국민들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핵심 아주 그 측근 중에서도 핵심 측근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자가 오늘로서 2명이 됐어요. 김인섭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이 누굽니까? 김용도 조만간에 형이 확정이 됩니다. 이다 보니까 똥꼬시 타니까 지금 뭔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나 이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2명이나 대법원이 유죄를 이렇게 확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무리하게 이런 짓을 지금 이제 하다가 결국은 그 의도만 국민들한테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실제로 과연 이들이 법의 이런 파괴를 조장하는 이런 걸 과연 할 것인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더 빨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게 또 이제 대북 송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유엔이라든지 미 국무부라든지 여기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자 이화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상당히 그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그 논평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라든지 이화영 관련해서 근데 이화영이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유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국 이재명이 북한에 뭔가 100억을 보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이재명이가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국에 상당히 해로운 이런 지금 위치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점이랄까 이런 문제가 많은 이런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경제 이익, 안보 이익을 위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 우려가 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